본 강의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를 디바이스 기술의 변화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디바이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VR과 AR 장치는 낮은 해상도와 제한된 시야각, 무거운 착용감과 복잡한 설치 환경으로 인해 연구와 실험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향상, 센서와 트래킹 기술의 발전,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의 개선을 통해 VR과 AR 디바이스는 점차 실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외부 센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내부 센서 기반의 독립형 디바이스로 전환되었고, 케이블과 제약이 줄어들면서 사용 환경 또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증강현실 역시 스마트폰 기반의 단순한 정보 표시 단계를 넘어 공간 인식과 실시간 정합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기술의 진화는 가상 증강현실이 엔터테인먼트와 산업, 교육, 일상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VR과 AR 디바이스 기술이 어떤 기술적 전환점을 거치며 발전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오큘러스 DK1의 등장은 현대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VR은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라 개발자와 연구자를 위한 실험 장비에 가까웠습니다. 해상도는 낮았고 화면의 픽셀 구조가 뚜렷하게 보였으며 외부 센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의 회전에 따라 시점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험은 가상현실이 단순한 3차원 영상이 아니라 사용자의 움직임과 연결된 공간 경험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오큘러스 DK2가 공개되며 가상현실 디바이스는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DK2의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한 회전 추적을 넘어 외부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 추적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개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이동하는 움직임까지 가상 공간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에는 삼성 기어 VR이 등장하며 VR 기술이 일반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기어 VR은 스마트폰을 디스플레이와 연산 장치로 활용하는 구조를 채택해 별도의 고성능 PC 없이도 VR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15년에는 레이저 OS VR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OS VR은 특정 제조사의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VR 생태계를 목표로 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VR 디바이스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플랫폼과 표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6년은 VR 디바이스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이해에 오클러스 리프트와 HTC 바이브,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VR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며 VR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6자유도 트래킹, 즉 위치 이동이 가능한 VR 환경이 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제자리에 서서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 안에서 몸을 움직이며 실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VR 경험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HTC 바이브는 외부 센서를 이용한 룸 스케일 트래킹을 통해 사용자가 방 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 방식은 설치가 다소 복잡했지만 공간 전체를 활용한 VR 경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면 오큘러스 리프트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설치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점차 위치 트래킹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은 콘솔 환경에 최적화된 VR 디바이스로 대중적인 게임 시장과 VR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VR은 단순한 기술 데모를 넘어 실제 콘텐츠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2016년에는 파이맥스와 같은 고시야각 VR 디바이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존 VR 디바이스의 시야각은 인간의 실제 시야에 비해 좁았고, 이는 몰입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017년으로 넘어오면 VR 디바이스는 또 다른 확장을 맞이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믹스드 리얼리티 플랫폼은 다양한 제조사의 헤드셋을 하나의 공통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운영 체제와 플랫폼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내부 트래킹 방식이 도입되면서 외부 센서 설치 없이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방향으로 기술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에 등장한 바이브 트래커는
VR이 머리와 손의 움직임을 넘어서 전신 트래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바이브 트래커를 통해 발, 허리, 소품과 같은 다양한 요소의 움직임을 가상 공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VR 콘텐츠의 표현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2018년은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착용 편의성과 해상도 개선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바이브 프로는 기존보다 향상된 해상도를 통해 화면의 픽셀감을 줄이고 장시간 사용 시 시각적 피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바이브 프로는 단순한 해상도 개선 모델이 아니라 VR 디바이스가 장시간 사용과 전문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한 전문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듀얼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텍스트 가독성과 세부 표현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산업용 시뮬레이션과 교육, 전문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VR 활용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큘러스 고는 가상현실을 보다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기 독립형 가상현실 디바이스입니다. 외부 장비 없이 디스플레이와 연산 장치를 하나로 통합해 사용자가 손쉽게 가상현실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록 위치 이동은 제한적이었지만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통해 가상현실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VR은 설치가 복잡한 장비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등장한 리프트 S는 기존 PC 기반 VR 환경을 개선하며 트래킹 안정성과 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VR은 설치형 장비에서 일상적 디바이스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바이브 코스모스와 바이브 프로 I는 해상도 향상과 함께 시선 추적 기술을 도입하며 사용자의 시선 정보를 인터페이스와 렌더링에 활용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바이브 프로는 기존 룸 스케일 트래킹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헤드셋의 착용 안정성과 오디오 품질을 함께 개선해 몰입감과 실사용성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VR 디바이스가 단순 체험용을 넘어 전문 작업 도구로 발전해가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부 카메라를 활용한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 방식은 설치 환경을 단순화했고, 사용자는 공간 제약 없이 VR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밸브 인덱스는 높은 주사율과 정밀한 컨트롤러를 통해 몰입감과 반응성을 강화했고, 2019년은 독립형 VR 디바이스가 하나의 표준 구조로 자리 잡기 시작한 해입니다. 밸브 인덱스는 가상현실에서 상호작용의 정밀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준 디바이스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가상현실 게임인 스팀 알릭스와 결합되며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용자는 물체를 짚고, 밀고, 던지는 행동을 버튼 입력이 아닌 실제 손의 움직임으로 수행하게 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현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현됩니다. 밸브 인덱스와 스팀 알릭스의 결합은 가상현실 기술이 단순한 시각 체험을 넘어 정교한 물리 상호작용과 공간 중심의 경험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은 VR 디바이스의 성능 경쟁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HP 리버브 G2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선명한 시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는 독립형 VR 디바이스의 대중화를 가속한 장비입니다. 향상된 해상도와 주사율, 경량화된 착용 구조를 통해 시각적 선명도와 착용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또한 내부 카메라 기반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을 고도화해 외부 센서 없이도 안정적인 육자유도 상호작용을 제공했으며, 모바일 프로세서 최적화를 통해 가격 대비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퀘스트2는 VR을 실험적 기술에서 일반 사용자도 접근 가능한 표준 XR 디바이스로 자리 잡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VR 디바이스가 엔터프라이즈와 전문가 시장으로 확장된 시기입니다. 바조 XR3와 바이브 프로 2는 고해상도와 정밀한 트래킹을 기반으로 산업, 시뮬레이션,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이브 트래커 3과 페이셜 트래커의 등장은 전신과 얼굴 표정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트래킹 환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이브 트래커 3.0과 페이셜 트래커의 등장은 가상현실 인터랙션이 머리와 손 중심에서 전신과 얼굴 표현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이브 트래커는 발과 허리, 소품의 움직임까지 가상 공간에 반영할 수 있게 했고, 페이셜 트래커는 입과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추적해 가상 아바타의 표정 표현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은 VR과 MR, XR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해입니다. 메타퀘스트 프로는 컬러 패스스루와 혼합 현실 기능을 강조하며 현실과 가상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피코사와 바조 에어로 역시 경량화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착용성과 시각 품질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이 시기부터 VR 디바이스는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메타퀘스트 시리즈의 가장 큰 기술적 의미는 VR 디바이스 구조를 독립형,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외부 PC나 센서 없이도 내부 카메라 기반의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을 통해 정확한 위치 추적과 육자 유도 상호작용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퀘스트는 모바일 프로세서 기반 연산 구조를 최적화해 실시간 렌더링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고, 컬러 패스스루와 혼합 현실 기능을 통해 현실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선택은 VR을 특정 환경의 장비가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XR 디바이스로 진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메타퀘스트 3와 플레이스테이션 VR2, 바조 XR4가 등장하며 혼합 현실 기능이 기본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고성능 프로세서와 향상된 센서, 컬러 패스스루 기술은 게임뿐 아니라 교육과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범위를 넓힙니다. 이 시기의 VR 디바이스는 단일 목적 장비가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환경을 아우르는 범용 XR 플랫폼으로 발전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2는 콘솔 기반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와 넓어진 시야각, 그리고 헤드셋 자체에 내장된 트래킹 카메라를 통해 외부 센서 없이도 안정적인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시선 추적과 햅틱 피드백이 도입되면서 사용자의 시선과 행동이 게임 플레이와 인터페이스에 직접 반영되는 차세대 몰입형 경험이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VR이 단순히 화면을 보는 장비가 아니라 사용자의 감각과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인터랙션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조 XR4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가상현실 기술의 정점을 제시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엔터테인먼트보다 엔터프라이즈와 전문가 환경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인간의 시각에 가까운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정밀한 혼합현실 패스스루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극도로 낮춥니다. 바조 XR4는 시뮬레이션, 연구, 산업 설계 분야에서 가상현실이 실제 작업 환경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애플 비전 프로와 파이맥스 크리스탈라이트가 발표되며 가상현실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통해 VR과 AR을 통합된 컴퓨팅 환경으로 재정의했고, 파이맥스는 고해상도와 넓은 시야각을 중심으로 몰입형 경험을 강화합니다. 이는 VR이 쇠퇴한 기술이 아니라 형태와 역할을 바꾸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존 VR 헤드셋보다 훨씬 넓은 시야각을 제공함으로써 터널처럼 보이던 화면 경계를 줄이고 사용자가 가상 공간에 실제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강화했습니다. 확장현실, 즉 XR은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이 기술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해 왔으며,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점차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현실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가상 공간을 만들어 사용자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초기의 가상현실은 시각적 몰입에 집중했으며, 현실 세계와의 연결보다는 가상 환경 자체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움직임 추적과 공간 인식, 상호작용 기술이 더해지며 가상현실은 단순한 시각 체험을 넘어 공간 경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유지한 채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정보 표시나 시각적 효과에 머물렀지만, 점차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그 위에 디지털 객체를 정확히 배치하는 공간 정합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강현실은 현실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기술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혼합현실은 가상 요소와 현실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객체가 현실 공간에 고정되고 현실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구조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더욱 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 속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점점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해 왔고, 이 모든 기술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개념이 바로 확장현실입니다. 확장현실은 현실에서 가상으로 이어지는 전체 경험 영역을 아우르며 사용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현실 중심, 가상 중심 경험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확장현실 기술의 발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개발자와 전문가 중심이던 환경이 점차 일반 사용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확장현실 장비들은 높은 가격과 복잡한 설정으로 인해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의 가능성은 충분했지만 일상 속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확장현실 기술이 일반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소형화와 경량화, 연산 성능의 향상과 전력 효율 개선은 확장현실 장비가 보다 일상적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확장현실이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확장현실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스마트폰 중심 환경을 대체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접근과 소통은 작은 화면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확장현실 환경에서는 정보가 공간 속에 배치되고 사용자의 시선과 움직임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는 화면을 꺼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현실과 동시에 디지털 경험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기 교체가 아니라 컴퓨팅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확장현실은 손에 들고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착용하고 경험하는 환경으로 작동합니다. 정보는 더 이상 화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현실 세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앞으로의 확장현실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업무, 소통과 콘텐츠 소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서 확장현실은 새로운 중심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으며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가장 직관적인 기술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확장현실의 미래는 어둡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현실적인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확장현실은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방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가상현실은 현실과 분리된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유지한 채 디지털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두 흐름은 점차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합현실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현실과 가상을 하나의 연속된 경험으로 묶는 확장현실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디바이스 성능이 향상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센서, 트래킹과 연산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의 시선과 움직임, 공간인식과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이나 실험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과 업무, 교육과 콘텐츠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장현실 기술은 기존의 화면 중심 컴퓨팅 환경을 넘어 공간 자체를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화면 속에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현실 공간 속에 배치되고 사용자의 행동과 맥락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단순한 유행 기술이나 개별 장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하나의 기술 흐름과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가상, 증강, 확장현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기술이라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기술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확장현실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